다큐 리뷰 준비하려다가 제가 최근에 진짜 희한한 사건을 하나 알아버렸거든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죄 사건 10년 하면서 뭐 참수, 목 자르고 뭐 이런 사건 잔인하지만 처음 보는 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건이 특이할 게 없어요. 대신에 사건의 이유가 특이하다는 거. 뭐가 특이하냐? 피해자가 그걸 원했어. 그래서 들어준 거야, 누군가가. 부탁하는 새끼나 해주는 새끼나 다 이거 또라이인데 이게 또 영상이 퍼졌네. 이걸로 지금 베트남이 난리예요. 자, 근데 사건이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거든요. 조사 과정인데 범인을 잡은 게 경찰이 아니야. 누가 잡았냐면은 지금 베트남에서 현재 뭐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방구석 밖을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에 빠져서 도파민만 찾아 헤매던 시간 빌 게이츠 형님들입니다. 너 심심한데 잘 걸렸다 이래가지고 파묘를 하면서 범인을 찾아낸 거야. 지금 조사 중이라 내막이 다 드러나진 않았는데 워낙에 이게 문제가 크다 보니까 당장 드러난 과정들 그리고 범인, 피해자 누구고 왜 일어났고 어떻게 잡혔는지 이런 중간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일단 사건은 2025년 1월 28일에 일어났어요. 베트남 랑산성에 땀타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23살의 남자 도안 응옥 타인 중이라는 애인데 이게 베트남이라 좀 어려워요, 이름들이. 동네에서 유명한 엄친아예요. 아빠가 고위급 공무원이라 집이 잘 살아. 얘도 공부 잘해. 타인 중이라는 애도. 지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만 모여있는 영재고등학교 나왔고 졸업하고 아빠 권유로 군에 입대합니다. 최근에는 중위로 진급도 했고요. 2살 아래인 여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도 공부 잘해요. 약대 다닌대. 자식들 다 공부 잘해. 아빠 돈 잘 벌어. 주변에서 부러움을 좀 샀어. 아들인 타인 중은 사건이 일어난 11월 28일에도 군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특별한 일 없으면은 정해진 일과가 되게 똑같아요. 사무직에 가까워. 근데 이날 오후에 전화가 엄청 왔다는 거야. 일하던 중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난리야. 보면은 야, 동네에 지금 공안들 쫙 깔리고 난리 났다. 무슨 살인사건 났다는데 범인이 우리 동네 사람인가 봐. 야, 범인이 공무원이고 시장 관리팀 소속이래. 니네 아버지는 누군지 아시지 않냐? 뭐 들은 거 없냐? 이런 걸 물어봐. 이게 한둘이 이러는 게 아니니까 타인 중이가 아직 일하는 중인데 스마트폰 울리면 좀 눈치도 보이잖아, 사람들. 짜증나가지고 아예 꺼놔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열고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 야, 공안들이 왜 지금 니네 집을 뒤지고 있는 거냐? 놀란 타인 중은 일을 멈추고 밖에 나가서 이거 보낸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친구가 받자마자 난리예요. 야, 공안들 니네 집 지금 들어가서 다 뒤집어엎고 난리다. 너 어디서 뭐하냐 안 오고. 니네 아빠 체포될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좀. 타인 중이도 흥분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말할 틈을 안 줘. 이 친구가 더 난리야. 야, 지금 온 마을이 쑥대밭이야. 니네 아빠 체포당하고 있어. 타인 중 게이가. 아니 뭐라는 거야. 우리 아빠가 체포를 왜 당하냐. 우리 아빠 법 없이도 살 양반인데. 우리 아빠 청렴 결백하다. 베트남 황희정승이다. 공무원 팀장 출신인 거 모름? 화를 막 냈지. 얘도 막 정신 반 나가가지고 부대인데 소리를 막 질러. 중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상급자들이 많아요, 부대에. 근데 그런 거를 신경을 못 써. 친구도 뭐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계속 같은 말만 하면서 소리 질러요. 야, 니네 아빠 지금 살인사건으로 체포됐다. 범인이래. 니네 집에서 증거가 막 나왔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장난으로 이럴 일은 없잖아, 아무리 친구라도. 결국은 믿어야 하나 싶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대체 이게. 자기가 아는 아빠는 평생 올곧게 살았고 응우엔 황희정승이고 자기의 인생 롤마들인데 체포라니. 그것도 머더러가 돼가지고 급히 차 끌고 집에 갔어요. 도착하니까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랑 베트남 공안들이 한 바가지 모여있어. 진짠가 봐. 머리가 막 복잡한데 베트남 공안이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너 도안 타인 중이냐 이름이. 니네 아빠 지금 살인과 시신훼손, 유기 혐의로 체포됐다. 너도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순순히 협조해줘라 이래요. 타인 중은 일단 아빠랑 얘기부터 해봐야겠다. 만나게 좀 해줘라. 아빠를 막 찾아요. 근데 벌써 이미 수갑차고 경찰차 타 있어. 아빠를 막 부르는데 아빠도 나를 본 것 같아. 근데 억지로 막 모른 척하는 눈치가 보여.
4인 중 아빠는 진짜 살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름이 도안반상이라고 합니다. 57살이고요. 고위 공무원으로 잘 살면서 아니 뭐가 아쉽다고 사람을 죽이냔 말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범인 맞고요. 수사 중입니다. 지금 베트남 경찰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밝혀진 내용들만 봐도 진짜 꽤 더럽고 복잡합니다. 얼마 전에 주플릭스에서도 그냥 가볍게 혐의에 떠도는 거 읽어보면서 영상도 올렸는데 이게 처음 보는 사건이라 제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더 자세히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준비한 다큐가 있었지만 급히 우리 작가님을 무슨 중세시대 그리스 흑인 노예 마냥 막 채찍질 해가지고 급하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일단 얼마 안 됐어요. 2025년 여름. 알려진 계기는 SNS죠.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텔레그램에서 일어났고요. 그 뒤로 다크웹을 통해 이 사건의 범죄 영상이 퍼져나간 것 같아. 이게 중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모인 텔레그램에서 먼저 공유가 됐어요, 영상이. 말로 설명해도 노딱을 먹을 것 같은 내용인데 그나마 좀 순화를 할 겁니다. 일단 영상은 24초짜리고 웬 남자가 옷을 다 벗고 바닥에 누워있어. 막 열심히 흔들어 제껴. 막 얘가 아유 가버리겠다. 갈 것 같아. 막 이러더니 쌌어. 그러는 동시에 그 순간에 옆에 있던 가면 쓴 남자가 중식도로 이 새끼 목을 막 내려칩니다. 피 튀고 얘도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데 가면 쓴 새끼가 한 연달아 7번을 내리찍어요. 저도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본 사람들 말 보면은 기도랑 식도가 보일 정도로 이 잘린 단면이 확실히 찍혀 있대요. 이 새끼 갈 것 같다더니 진짜 갔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 반응이야 뭐 뻔하죠. 이거 진짜예요? 합성이네? AI로 만든 건가? 잘 만들었다. AI 관련 테마주 추천해주셈. 다 연출 같다 이런 반응이고 워낙 이런 음지에 있던 새끼들은 이 정도로 놀라지 않아요. 이런 거 봐도 오 신선해. 뭐 요 정도로 하고 말아. 그렇게 사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뭐가 생각나는 게 있나 봐. 몇 달 전에 어떤 남자가 사람 머리 들고 셀카를 찍어 올린 사진을 봤는데 그게 저 사람의 머리 같다는 거야. 그 갈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이 영상은 AI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찍은 스너프 필름 같다는 거죠. 이 영상이 진짜 AI라도 문제는 커요.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선이었다면 뭐 지들끼리 돌려보는 거 누가 알 방법도 없고 사생활의 영역이라 문제가 안 돼. 근데 영상이 퍼진 곳은 금전 거래가 이뤄진 텔레그램 방이었다는 거죠. 지금 실제 살인 영상이 돈 받고 팔렸다는 거예요. 일단 이 텔레그램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로 $100 내야 한답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영상을 샘플로 방장이 보여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거 살게요. 그러면은 입금하고 이 새끼가 개인적으로 뭐 영상 보내주겠죠? 영상 내용이 사실이면 실제로 범죄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 자체가 우선 잘못이고 이걸 촬영해 거래하는데 영상이 가짜면 그건 그것대로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지. 촬영 자체도 문제고 유포 혐의까지 이게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이 방을 만든 사람은 어디서 구한 건진 모르겠어요. 사건 3개월 전부터 이 패키지 상품을 팔았어. 영상 한 100개를 묶어가지고 $600 입금하면은 전부 보내주겠대. 파는 새끼는 이왕이면은 개별 영상 하나보다 $600짜리 묶음을 통으로 파는 게 이득이잖아. 이걸 유도하려고 샘플로 모자이크 된 사진을 몇 개 공개해줘요. 요거 보여주면서 이거 실제로 영상으로 있는 거다. 구미가 당기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진만 해도 이미 기가 막힌다고. 시신토막 내고 막 내장 꺼내는 장면이야. 이걸 사는 새끼가 이 지구촌 사회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팔겠지. 문제는 산 새끼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 산 새끼가 지 돈 내서 사놓고 이거를 일부 인터넷에 뿌려버렸다는 거죠. 이 불법 유포로 사건이 알려진 거예요. 역대 어떤 스너프 필름보다 잔인하고요.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찍혀 있어요. 가장 빡센 게 여기서도 그 가면 쓴 새끼가 나오거든요. 죽은 사람의 내장과 주지로 혼자 흑백 요리사 빙의해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 중에 약초 족발찜이라는 게 있대. 본 적은 없는데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뭐 매운 족발 같은 것처럼 보인대요. 돼지고기 대신에 사람 장기를 이용한 거야. 범인이 또 이걸 먹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어요. 뼈라도 나오는 건 아니라서 영상만 가지고 이게 실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증명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식인을 했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가짜일 가능성도 있는 거야. 화질도 너무 안 좋아서 실체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사람들은 식인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수살인에, 훼손에, 식인에 이렇게 빡센 사건이 또 있냐? 그래서 첫 영상의 출처가 베트남이라는 점과 죽은 남자를 칼질하던 가면 쓴 그 새끼가 베트남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베트남 정육점 사건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영상은 아니지만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커뮤에도 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주플릭스에 올린 거고. 그러면 제목이 베트남 정육점 영상 뭐 이런 제목으로 올라올 거 아니야. 누르는 사람들은 사건을 모른다면은 베트남에서 고기 살 때 꿀팁 같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사람을 정형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 사실 그래요. 찾아보려면 다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도 떳떳하지는 못해.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뭐 아무리 내가 보지 말란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래 안 봐야겠다 뭐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각자의 이제 판단에 맡겨야 되고 가급적.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야. 정신건강 지키려면은 알아서 뭐가 옳은지 잘 판단해 달라 이거죠. 본 사람이 이미 많아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가도 나 봤다 이렇게 댓글 달릴 거야. 그럼 또 뭐 어디서 봤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혹시나 인터넷 하다가 우연이라도 이런 제목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영상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 사진이라도 모자이크 했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누르기를 권장드리고요. 일단 우리나라 합법적인 사이트에서는 못 봐. 절대 못 봐. 관리자들이 알아서 차단할 거예요. 그러면 해외 사이트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베트남에선 진짜 이 영상들이 돌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봤겠죠. 일부는 또 이거 따봉 받으려고 다른 데다가 퍼다 나르고 그러면서 해외까지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구석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세상에 빠져 도파민만 찾아 헤매는 우리 자택 경비원, 시간 빌 게이츠, 시간 만수르 타임 머스크 이런 형님들이 이 새끼 누굴까?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형님들이 뭐 딱히 정의를 위해서라고는 보이지 않아. 시간은 많고 너 심심한데 잘 걸렸다. 보통 이런 이유로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와가지고 범인을 특정해냈습니다. 이 형님들이. 그래서 베트남 공안이 체포했고 조사 중이고 이 내용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요. 모든 게 다 밝혀지려면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영상 곳곳에 의외로 범인의 단서가 많대요. 먼저 이 바닥에서 이제 갈 것 같다 이지랄 하다가 이제 목 잘려 죽은 남자가 누구냐? 사진을 보면은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고요. 뒤에는 가면 쓴 남자, V4 벤데타 그 가면이야. 이 새끼가 살인범이고요. 사망한 줄무늬 셔츠는 응우옌 수원 닷, 이름 기니까 닷이라고만 할게요. 닷. 1989년 3월 10일 하노이 출생이고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래. 어릴 때 집안 환경이 안 좋았대요. 아빠 오래전에 사망했고 엄마는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정부 지원금 받아서 살았어.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역할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인지 얘도 오래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확실히 말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서 다시라는 애가 피해자긴 해. 목 잘려 죽었으니까. 근데 좋게 안 보여. 지 혼자 그런 게 좋아가지고 뭐 자기 색정사 같은 걸로 방구석에서 연병 막 떨다가 죽은 거면은 에휴 병신 새끼 왜 그러고 살아. 뭐 이러고 좀 딱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 목 잘라줄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았단 말이야. 타인에게 외부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 새끼는 사회를 어지럽힌 새끼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지만 은근히 좀 병신 취급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울증이야 정도의 차이고 병원 다니면서 지가 조절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던 게 있어요. 이상성욕이고 거기에 또 집착을 너무 했습니다. 30대 후반 나이에요. 죽은 애가.
그럼 뭐 남자기도 하고 아직 혈기왕성해. 성욕이야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이상 성욕이다. 이것도 뭐 좋게 봐줘서 헨타이 망가를 많이 봤다면 뭐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인형 베개라든가 혼자 뭐 메이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춤춘다든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그러겠다는데. 문제는 집착을 했다는 거야.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그리고 그 종류, 어떤 점이었냐는 건데 이 새끼는 참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잠수가 아니에요. 침수도 아니고요. 참수. 목을 자르는 상황에 굉장히 망상이 심했던 거야. 이것도 찾아보니까 진짜 드문데 실존하는 도착증의 하나입니다. 한두대형 성도착증이라고 하는데 머리 잘리는 상황에 흥분하는 유형이에요. 지가 자르는 게 아니고 잘리는 거야.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거기에 가깝게 지가 그 직전까지만 상황을 연출하고 보통은 상상도 하고 유사 장면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해도 직접 실습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해소가 안 돼. 그런 게 계속 쌓이다가 결국 이렇게 벌어진 거죠. 자기가 당하겠다 나오면서. 비슷한 유형 중에 오타사시노필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해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성적으로 좀 각성되는, 신경이 열리는 그런 취향이 비응신 같지만 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그런 새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새끼는 이거 둘 다 해당되는 거야. 단순히 머리가 잘리는 장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가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싶어 해. 연쇄살인하는 새끼들의 경우를 보면은 성범죄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얘네가 그게 성적 기호도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새끼들이라 그 범죄 수법을 계속 일관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이제 시그니처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살인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원하는 새끼가 있고요. 살인 자체에서 얻는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얘는 이제 살인 당하는 쪽이고요. 그 방법도 참수라는 분명한 카테고리를 가진 새끼인 거죠. 얘가 SNS도 여러 개를 갖고 있었어요. 계정이 여러 개가 아니고 다양한 어플을 받아서 뭐 인스타, X, 페이스북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이것저것. 왜 해? 자기 모가지 썰어줄 사람 구하려고. 맨날 뭐 참수당하고 싶다. 누가 내 목 썰어줬으면 혹시 같은 취향이신 분 메시지 주셈 이런 거를 존나 쓰는 거야 맨날. 아이디부터가 비헤딩입니다. 비헤딩이 참수고요. 지 앞에 이름을 붙여서 비헤딩이야. 계정부터. 비공개가 아니에요 계정이. 자기 실명, 얼굴 다 까놓고 이지랄을 했어. 일단 얘 계정에 들어가면은 자기소개부터가 그거야. 나 참수 좋아해. 나 고어 망가 좋아해. 이렇게 써놔. SNS만이 아니라 각종 야동 사이트, 뭐 유튜브 이런 데도 들어가서 내 목을 내리쳐줄 집행자 구함, 처형인 구항. 이왕이면 여자였으면 좋겠음. 내 목을 올려놓고 같이 참수하자. 심심한데 참수에 대해 전화통화할 사람 있나? DM 주셈. 2022년부터 이걸 계속 써왔다는 거죠. 이 진작부터 이거 위험한 새끼였다는 건데 쥐가 충분히 드러냈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봐요. 현실성이 너무 없는 말이니까 그냥 이 새끼가 수위 높은 장난으로만 보일 거야. 그래서 다들 이걸 보고도 지나쳐왔고 댓글 쓰고 DM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심이 아니지. 적당히 응수해주면서 놀아주는 목적이라고요. 님 또라이임? 개변태임? 병신임? 정신 차리셈? 거울 보셈? 가족을 생각하셈? 뭐 이런 정도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다 끝나요. 누가 이런 글 한 번 썼다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봐봤자 뭐 미친 새끼인가 뭐 이러고 마는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연락을 또 가끔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쩌다 한 번씩. 근데 그 사람들도 막상 대화해보면은 그냥 뭐 보험을 좋아하는 매니아입니다. 뭐 호러 영화 좋아하고 소우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이야. 인간 지내보고. 같은 취미를 가진 씹덕인 줄 알고 연락했던 거죠. 근데 닷은 글 써 올리는 내내 다 진심인 겁니다. 진짜 자기 목 썰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다 3년 만이에요. 2025년 1월 25일. 이 새끼 페북에 의미심장한 글 하나가 올라왔어. 계획 실행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팔로우한 사람들, 이 새끼를 팔로우한 사람들이 있었어. 별 생각 없었대요. 항상 그래 왔던 새끼니까.
근데 요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라. 뭘 진짜 준비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무시해. 누가 SNS에 올라온 똥글 하나 보고 막 깊게 고민하겠어요. 무반응이고 대부분. 그냥 피드 내리면 그만이야. 근데 이날부터 닷의 페북에는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 이 새끼가 지 원하는 걸 해줄 처형인을 찾았거든. V4 벤데타 가면 쓴 그 새끼랑 연락이 된 건데 만난 사이트도 또 이상성욕 커뮤니티였대요. 사이트 이름도 마더리스닷컴이야. M이 없음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나봐. 여기에 들어가서 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대. 이 새끼가 처음부터 누구 머리를 잘라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닷의 생각이 듣다 보니까 이 새끼 진심이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됐겠죠? 닷은 지가 또 원하는 분명한 상황이 있어요. 자기 목이 잘리는 상황이. 시나리오를 적었어. 난 어떻게 잘려 죽고 싶다. 이걸 보내주고 이대로만 너 해준다면 내가 큰 돈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힙니다. 이 남자는 닷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금전거래 있었고요. 사건 전까지 언제 둘이 따로 만난 적이 있는지도 뭐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다는 모르는 단계지만 주고받은 대화상 약속은 분명히 한 겁니다, 둘이. 계획 실행까지 3시간 남았다는 글도 올렸거든요. 이게 참수 시나리오 같아. 그 영상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다시 시원하게 이제 또 막 아유 가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절정의 순간일 때 처형자가 목을 썰어버리고 자기 시신으로 요리를 해먹는다. 이겁니다,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원하는 대로 실행됐고 이뤄진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찍히고 퍼지는 것까지 약속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유출되면서 이제 사건이 알려진 거고. 처음 만난 날 사건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은 전에도 만나왔는지 만났다면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것도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이건 경찰이 취조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사건 내용상 대화가 있었다면 뻔한 얘기들이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있었어도 이게 사회적 파장상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는 1월 25일에 이딴 글이 올라왔으니 그날 만났나 이렇게 추측만 하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생각한 대로 일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닷은 지가 찾아간 거야. 처형자에게 줄 칼 2자루를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하나가 목 내리칠 때 쓸 중식도고요. 하나는 요리에 쓰는 일반 주방용 칼인데 이것도 뭐 칼의 모양까지 정해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V4 벤데타 가면은 누구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쓰고 나서 영상이 시작됩니다. 본 사람들이 글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영상이 꼭 뭐 안 보더라도 내용 다 알려져 있긴 해요. 일단 공개된 사진들로만 볼 때 카메라 각도상 삼각대를 설치한 것 같고요. 리허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목숨은 하나니까 실수가 없어야겠지. 정확하게 다시 원하는 대로 이뤄져야만 계약이 이행된 거니까 돈 받았으니까 신경 써서 합을 좀 맞춰보는 것 같은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카메라 돌아가고 합의한 대로 상황이 일어났어. 처음에 말한 대로 다시 바닥에 몇 번 얘기해? 누워가지고 이제 막 흔들어서 막 가버리겠다 막 이런 순간에 V4 벤데타가 다시 준비해준 중식도로 목을 내리친다고. 닷은 아마 한 방에 잘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사람 피부 섬유가 질겨. 바로 잘리겠어. 생닭 손질할 때도 여러 번 칼질하는데. 가면 쓴 새끼가 여러 번 연속으로 막 급하게 내리치는 느낌이라고 말을 해. 자기도 예상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막상 내리쳤는데 한 번에 안 죽으니까 빨리 처리하기 위해 좀 서두르는 듯한 느낌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총 7번의 칼질로 머리랑 몸이 분리됐어요. 첫 칼부터 피가 사방에 튀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 잘리고 나서 바닥이 뭐 피 웅덩이겠지. 근데 여기서 영상이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가면 쓴 새끼가 무슨 고기를 정육하듯이 닷의 시신을 막 손질해요. 시신이 토막났고 내장과 유디를 따로 덜어서 담습니다. 이걸로 요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의문의 가면은 이 과정들을 하나의 영상이 또 아니야. 각도에 따라 여러 버전으로 찍었어. 이게 처음에 그 텔레그램 방에서 팔았다는 패키지 상품이 되는 거죠. 카메라가 이제 영상의 각도상 4대를 사용한 것 같고요. 여러 각도에서 다시 사망 직전 리허설하고 처형하는 장면, 시신 손질 장면, 요리하는 장면, 먹는 장면 다 찍혀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뭐 조사 중이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고 몇 명이 개입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야. V4 벤데타는 잡혔어. 혐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는다면 베트남 공안은 이 영상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촉탁 살인과 시신 훼손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텔레그램 판매 공유도 베트남이 이용자 자료를 텔레그램에 요청은 할 건데 얘네가 주겠냐는 거야. 안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범죄에 텔레그램이 이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페이스북 얘기를 하자면은 계정 주인은 응우엔 다신데 이 문자에 답장하는 사람은 가면 쓴 남자입니다. 그 V4 벤데타. 그리고 파란색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어요. 범인은 잡았으니까 이제 이 새끼 스마트폰에 남은 텔레그램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공범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읽어보자면은 파란색이 가면 쓴 남자입니다. 목 자른 사람. 다 됐어. 이제 실행할 준비 중.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누가 참수하는데 정씨야? 이렇게 물어본대.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 다른 사람이다. 왜 정씨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기다리는 게 오래 걸린다. 아니 왜? 메시지를 받긴 했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어.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거야. 일단 범인 잡았고 이 새끼 스마트폰에서 나온 거니까 V4 벤데타가 맞아. 닷을 죽이고 그 이후에 얘 계정으로 대화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잠정적으로 공범이라고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대화에 없는 정씨라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건 알려지고 나서 유출된 겁니다. 이 대화 내용대로면은 처형인인 가면남이랑 이 상대방 정씨라는 사람이랑 당사자인 닷까지 최소 이게 4명은 개입된 것 같은데 여기가 알려진 게 없어요. 이것도 닷을 처형시킨 그 가면 새끼가 말하는 수밖에 없어, 당장은. 이제 자택경비원들의 시점으로 이 사건의 범인을 따라가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닷의 목을 자른 그 처형인이 누구냐는 거잖아요. 이건 좀 뒤에 알아보고 일단 1월 25일부터 멈춘 닷의 SNS에 다시 글이 올라왔다는 게 확인됩니다. 정확히 한 달 만인데 마스크 쓴 남자가 닷의 머리를 들고 셀카를 찍어 올린 거지. V4 벤데타가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일반 마스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눈 위로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 시간 많고 심심한 형님들이 이것만 가지고 각자만의 자체 조사를 시작한 거야. 범인이 마스크만 쓰면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이 사진 한 장에는 꽤 많은 특징들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나이는 중년 정도로 보여요. 머리숱도 꽤 날아갔어. 그냥 평범한 아빠 느낌이야. 이마엔 상처 같은 게 있고 어깨에 문신이 있어.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지. 베트남어로 그날 9월 13일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 아직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보통 가족의 신상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좀 의미 있는 날짜일 때가 보통이야. 하지만 아직은 뜻을 알 수 없죠. 하나 확실한 건 사진이 올라온 2월 24일 이전에 닷은 사망했다는 겁니다. 죽은 닷에 머리까지 들고 있으니 무조건 이 새끼는 관련된 사람일 거야. 근데 또 SNS랑 텔레그램에 닷의 계정이 계속 접속되다가 4개월 만인 6월달 들어서 이제 이 계정은 영구 중지된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다시 사라졌어요. 높은 확률로 이 아저씨가 범인이 닷의 계정을 이용해 온 것 같은데 영상이 유포된 그 텔레그램 방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자면은 작년 7월 2일부터였단 말이에요. 방이 2개입니다. 베트남 사람 11명이 있는 비공개 방이 있고 중국인만 41명 있는 공개방이 있어. 공개방에서 영상이 판매됐으니 중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했다는 뜻이에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방은. $100를 내야 이 방에 들어올 수 있고 영상 11개, 사진 98장을 보고 싶으면 $600 추가로 내야 되고 닷의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거나 정씨라는 제3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개인이거나 집단이라면은 지금 이 영상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몰라요. 텔레그램이다 보니까. 애초에 카메라가 여러 대 준비된 거 봐서는 처음부터 스너프 필름을 만들어 팔려고 닷의 처형 과정을 촬영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처음부터 이런 영상을 파는 집단이었다면은 촬영은 이후에도 다른 컨셉으로 다른 출연자 이용해서 그러면 희생될 배우가 매번 필요하겠죠. 이 배우를
뭐 정상적인 오디션 공고내서 뽑을 수가 있어? 이상 성욕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종 인터넷 속의 심연의 세계를 돌아다녀야 돼. 그러다가 우연히 다시라는 애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새끼의 의사랑 상관없이 얘가 그렇게 죽고 싶다니까 돈 받고 죽여주자, 그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이 새끼 이용해 스너프 필름 찍자, 그 목적으로 응우엔 닷을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텔레그램에서 영상이 판매됐고 어떤 병신이 그걸 사서 유포했고 스크린샷해서 또다시 퍼지면서 처음에는 음지에서나 떠돌던 이 참수 영상이 점점 양지까지 퍼졌고 해외까지 나가버린 거야. 결국엔 그래서 우리 형님들에 의해 죽은 남자가 응우엔 수어 닷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죽은 내 가족 귀에도 얘기가 들어가겠죠. 동네 이장이랑 가족이 공안에 신고했어. 수사도 했어. 근데 당장 밝혀지는 게 없어요. 사건이 바로 해결되지 못하면은 소문이 또 따라오겠죠. 인터넷에서 그러는 거야. 사건이 워낙에 빡세니까 정부가 베트남 관광 수입 줄어들까봐 사건을 숨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음모론도 막 더해지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또 이제 방구석, 코난, 김전일, 셜록들이 영상과 사진들을 모아서 추리를 시작하는 거야. 막 서로 댓글 쓰면서. 이 추리 과정을 보자면은 처음에는 이 형님들도 무작정 추측만 했어요. 다시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끊었고 이 영상은 캄보디아에서 촬영된 것 같다. 가면 쓴 남자는 정형하는 숙련도를 볼 때 도축업자다. 뻔한 말들만 나온 거야. 이런 뻔한 말들이 나오면은 검증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이게 인터넷 생태계야. 그러면서 걸러질 거 걸러지다 보면은 유력한 정보들만 추려지겠죠. 영상에 찍혀있는 사건 현장의 바닥 타일인데, 타일. 장판이 아니야. 타일인데 이게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이래요. 영상에 나오는 물건들도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 닷이나 가면이나 다 베트남어로만 대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베트남에서 벌어진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유력해집니다. 그러면서 닷에 머리 들고 거울 셀카 찍은 아저씨 팔에 문신도 어디 가면 새겨준다, 어떤 사람이 주로 이걸 새긴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모아보니까 범인이 보이더라고요. 이름이 도안 반상, 1968년생이고요. 체포 당시 57세, 베트남의 랑선성 땀타인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공산당 간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군대를 권유했던 거야. 작년 3월까지 후룽지역 관리국의 시장관리반 4호팀 부팀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급 정도의 공무원. 괜찮죠? 체포 당시에는 은퇴한 시점이었고요. 아내랑 놀러 다니고 가끔 틱톡에 영상도 찍어 올리면서 살았어. 자식이 둘인데 처음에 말한 대로 아들이 군인, 딸은 약대생. 자식 잘 키웠고 좋은 직업이었고 돈 잘 벌다가 은퇴하고 아내랑 사이 좋아. 노후 자금도 괜찮게 모아놨어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왜 이 짓을 하냔 말이야. 확실한 건 이 새끼가 범인이라는 건데 근거가 뭘까요? 다시 방구석 셜록들이 찾은 증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잡히고 나서 영상이랑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이 이마의 각도나 귀의 생김새, 눈매, 눈썹의 두께, 진한 정도 이런 게. 그리고 어깨에 문신이 있다잖아. 그날 9월 13일이라고 새긴 것도 일치합니다. 이러면 빼박이지 뭐 18. 9월 13일은 아들인 타인 중의 생일이었다고요. 도안반상의 틱톡을 가보니까 사건과 상관없는 개인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여기 나온 배경이 사건 영상에도 다 나오는 거야. 위치가 똑같고 문 색깔, 바닥 타일 다 그대로 찍혀 있어요. 참수 영상에서 입고 있던 바지가 아들 옷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공안이 너랑도 얘기해봐야 된다 그랬던 거야. 가면남 다리의 상처도 도안 반상이라는 남자의 다리 상처랑 위치 모양이 똑같아요. 집에선 가면남이 신고 있던 아디다스 슬리퍼도 나왔습니다. 방구석 형님들이 이게 얼마나 집요했냐면은 이 아저씨가 예전에 아들 이름으로 게이 채팅 어플에 가입한 것까지 찾아냈어요. 이런 증거들이 다 더해지니까 도안 반상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또 이 미취학 정신 상태의 친구들이 DM이랑 메시지를 엄청 보냈대. 대부분은 구경 가는 거겠죠. 유튜브도 누구 나락 같다 그러면은 안 보던 채널인데도 댓글 보러 가잖아. 그런 식으로 익명에 숨어서 우리가 안전한 구경을 하는 거야.
당연히 이 중에는 진짜 자기도 닷처럼 죽고 싶은 새끼도 한둘은 있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이거 진짜예요? 너 범인이냐? 막 물어보니까 도안상 이 아재가 그동안 멀쩡한 척 써오던 SNS 글들을 다 지우더니 본색을 드러내. 글을 새로 쓰는데 그래, 내가 참수 집행자다. 누가 나를 잡을진 모르겠는데 야, 이거 한마디만 하자. 니들도 다 똑같이 악랄한 새끼들이다. 니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기뻐하나 보지? 나 어차피 60년 살았고 이제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이 지랄을 해. 그래놓고 너무 급발진했나 싶었나 봐요. 1시간 뒤에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에도 불지옥 피트니스 같은 형님들이 있어요. 불지옥 도안반상이라는 새끼들이 이 아저씨의 모든 계정의 사진들, 글들을 다 캡처해놓은 뒤라고 이미 의미가 없어. 이제 자료는 풍성하게 모였어. 방구석 셜록들이 이걸 이제 정리해서 그대로 공안에다가 넘겨줍니다. 근데 이 베트남 경찰이 한 10달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이 정도의 자료면은 이거 못 잡을 수가 없는데, 아니, 뭐 하냐고. 여기가 공산주의 나라니까 아무래도 이 고위직들의 카르텔이 의심되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안반상이 군 간부 출신 공무원인데다가 아들도 지금 장교니까 정부가 사건을 덮어주려나? 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뭐 이 나라는 법이 없어? 참수살인의 영상이 돌았는데 2025년 11월 25일 베트남 공안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인지했어. 수사 중. 막 이렇게 하면서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베트남 정육점 영상은 AI나 편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확실히 명시는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잡았어. 이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밝혀졌죠. 이 새끼가 일하던 회사예요. 사무실을 압수수색 됐고요. 여기서 인간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3개, 정화조 배수구에서 뼈 조각들을 찾았습니다. 집에선 방구석 코난들이 찾은 범행 당시 가면남이 입고 있던 아들의 옷, 생전의 피해자인 응우엔 수원 다시 사용하던 스마트폰, 이거를 도안반상이 지 여동생에게 선물로 줬더라고. 이거 다 이제 증거물 확보했습니다. 정황 증거, 물적 증거 다 있어. 도안반상은 이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바로 범행 인정했고요. 근데 영상 찍고 돈 받고 팔고 유포한 것까지 인정은 안 하더라고. 자기가 닷을 죽인 사실만 인정했어요. 여기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특수한 입장이나 뭐 누군가와의 이해관계가 물려있는지는 뭐 앞으로 계속 밝혀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이에요. 도안반상의 입에서 나온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2020년쯤에 도안반상과 닷이 SNS로 알게 됐어요. 도안반상이 닷을 먼저 찾았고 자기소개 보면서 관심이 갔겠지. 이때부터 DM으로 친해지다가 닷의 추천으로 이상 성욕을 가진 이 개 거지 같은 새끼들이 모인 애미없음닷컴 거기에 가입한 거야. 얘도. 처음에 도안반상은 이 커뮤에 거부감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한테 그 정도 취향은 아니니까.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닷이랑 DM 하면서 뭐 이 새끼 자기소개나 기본적인 정신머리를 알게 됐을 텐데 계속 대화를 했다는 건 자기도 그게 관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이 믿으면 안 가지만 지 말로는 뭐 처음에 거부감이 있다니까 뭐 알겠어.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성폭력이나 동성 간의 극단적 성행위 같은 이상 성욕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도 빠졌대. 닷은 진작부터 도안반상 아저씨가 참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구를 끊임없이 표현하면서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죽여달라는 요청을 진짜 틈만 나면 했다고 합니다. 도안 아저씨도 그래서 지 말로는 거절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2024년 7월에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그러면서 시나리오 받았고 실행에 옮길 본격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2020년부터니까 한 4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계속 참수 얘기만 했을까 싶어요. 아무튼 간에 2025년 1월 25일 설 연휴였어. 다른 직원들이 고향에 내려간 사이 혼자 사무실에 나와 있던 도안반상은 갑자기 닷을 부른 겁니다. 계획을 실행하자는 거지. 미리 날짜를 잡아둔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도안반상이 즉흥적으로 닷을 불러서 야 와라 지금이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닷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목 썰어줄 칼 2자루 들고 도안반상 사무실로 갔어요. 그 뒤로는 알려진 대로 해버린 겁니다. 닷을 죽인 도안은 시신을 쉽게 처리하려고 토막부터 냈고요. 피 빼고.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날 거 아니야. 이거 없애려고 뼈와 내장을 분리해 삶았습니다. 뼈는 부셔서 버렸다 그래요. 하지만 일부가 정화조에 남아있던 거지. 삶은 내장들은 누가 볼까봐 식용고기랑 섞어서 비닐봉투에 나눠 담았대. 그래서 버렸고 일부는 개에게 먹이로도 줬고 칼은 시신 처리 끝나고 길가에 그냥 세워둔 손수레에 버렸대요. 그러면 이거는 흉기 찾기 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상에 나온 장면과 진술이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차례인데 텔레그램에서 판매된 영상은 저화질이에요. 식인이 연상되는 사진과 장면들이 있지만 식별이 좀 어렵고 그래서인지 도안반상은 또 절대 식인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더라고. 이거는 증명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에 나온 요리가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어도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사기치려고 거짓말했을 뿐이고 말 바꾸면 이게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없고 사실이라도 말뿐이기 때문에 영상만으로는 이게 눈으로 우리가 인육이라는 걸 식별할 수 없어. 확실한 건 도안반상이 자이든 타이든 응우엔 닷의 촉탁을 승낙했다는 거죠. 그 혐의는 확실합니다. 이 살인죄를 피할 수가 없고요. 베트남은 사형을 하는 나라예요. 사건 내용상 이 아저씨는 높은 확률로 사형이 예상되죠. 예전에 독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범인 이름이 아르민 마이베스라고 예전에 저도 범죄 사건 시간에서 알아본 적 있고 이 새끼가 식인살인범으로 유명해요. 이번 베트남 정육점 영상의 핵심은 사망한 응우엔 닷이 직접 자기 죽여줄 사람을 구하고 다녔다는 거잖아. 독일의 아르민 마이베스 사건은 아르민이 직접 찾았습니다. 식인에 관심 있는 새끼들 모인 커뮤에다가 나한테 도살당할 젊은 남자를 찾는 중이니 내 저녁 식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연락줘라. 내가 아주 맛깔지게 요리해서 먹어보겠다. 지원자 찾는 글을 썼어요. 여기에 430명이 지원한 거야. 거의 다 장난이었겠지만 꽤 진지해 보이는 사람이 4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아르민이 이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정신 멀쩡할 때 마취도 없이 이 주지를 커팅해서 요리를 합니다. 음식하는 동안 이게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요리하는 동안 이게 요리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로 뭘 만드는 동안 그 지원에서 잘린 남자는 피가 나니까 과다출혈로 막 죽어가는 중이었고요. 죽기 직전에 아르민이 자기가 직접 살인하고 시신을 얘도 정형했어. 이걸 한 10달 동안 냉장고에 쟁여두고 틈틈이 처먹은 겁니다. 얘도 이 과정을 다 찍어놨어요. 자세하게 비교하면은 차이가 좀 있겠지만 베트남 정육점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누군가를 죽이거나 죽임 당하고 싶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요리해 먹고 영상을 찍어요. 이 과정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 성욕이 있었다는 점이 똑같아. 아르민 마이베스 사건은 2001년에 있었거든요. 사건 당시에 응우엔 닷은 12살이었어. 그러니까 아마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나중에 성인 돼서라도 이 사건을 찾아봤을 수 있잖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좀 따라하고 싶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사건은 여기까지 알려져 있는데 영상에 대한 부분을 베트남 공안이 어디까지 밝혀내느냐, 이게 남은 일이에요. 도안반상이 관계가 전혀 없을까 싶어요. 촬영과 유포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말이 되나?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 지가 설치했잖아. 다 찍었잖아, 과정을. 그러면은 카메라에 있는 그 SD카드의 영상 내용을 지가 어떻게 처분했을 거 아니야. 컴퓨터에 옮겼던지. 그러면 어쨌든 자기에게서 출발점이라는 건데 자기는 유포를 안 했다는 게 어떻게 설명되냐고요. 특히 뭔가랑 관련이 있는 거야, 지금. 자기 혼자 다 하진 않은 것 같아. 이게 살인도 살인이지만 영상을 또 거래했다는 게 존나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 거래라는 건 서로가 원하는 걸 주고받는 교환이야. 베트남 사건이나 독일 사건이나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서로가 원하는 거래를 한 사건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래요. 나라가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성격은 거래를 한 거야. 근데 아무리 원하더라도 하나뿐인 목숨을 거래하는 건 의미가 좀 없지 않나요? 내가 거래를 했어. 그 뒤로도 내가 살아 있어야 그 거래의 결과를 누리고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정말 뒤지면은 아무리 거래해봤자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고요.
목숨을 거래하는 건 애초에 모순된 표현이야. 성립할 수가 없는 행위라고. 얘는 그냥 일종의 비응신이야, 이거.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응우엔 다시나 아르민 집까지 찾아가서 주지의 식재료가 된 그 새끼나 분명 지들이 원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시키거나 부추기고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을 피해자라고 보는 것도 뭔가가 애매해. 청소년이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자의적인 뭐 선택이 불가능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지들이 원한 죽음인데 그러면 남이 도와준 셈이고 그것도 범죄가 되지만 이 방식이 또 사회에 여파를 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새끼들을 피해자로 봐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원했어도 목숨 갖고 이런 짓 하는 건 분명히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대는 자기 목숨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뭐 지가 선택한 거 아니냐. 누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입에도 한계가 있지. 무슨 권한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둘 다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또 찍어가지고 퍼뜨리기까지 합의가 된 거면 이건 뒤졌지만 범죄자이기도 한 거야. 거래를 한 이상 하는 사람 사는 사람 다 범죄자입니다. 이걸 왜 사나 모르겠다. 이게 왜 좋지? 알 수가 없노. 다시 말하지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베트남 정육점 영상은 현재까지 수사상 실체가 확인된 2개의 판매용 스너프 필름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거 인터넷에서 사진 영상 다 지워졌고요. 근데 서피스 웹 한정이야. 인터넷에 대해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서피스 웹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소 알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예요. 구글, 네이버, 다음, 유튜브, OTT 뭐 이런 사이트들 대부분 회사들이 보유한 사이트라 그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하겠죠. 당연히 바로바로 칼 삭제됩니다. 자동으로 지워져. 근데 주소를 알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특정 정보를 더해야 접속되는 그걸 디웹이라고 부르는 건데 디웹이 불법은 아니에요.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들 중에 대부분이 디웹이야. 보안이 더해진 사이트들. 예를 들면 네이버는 서피스 웹이야. 네이버 치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네이버 안에 내 개인정보까지 더해서 로그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 메일함, 비공개 카페 이런 건 디웹에 해당되거든요. 얘들은 서피스 웹처럼 검색으로 나오지 않잖아. 여기도 문제되는 영상은 관리자들이 지울 수밖에 없어요. 안 지우면 사이트를 소유한 회사가 제재를 합니다. 관리자라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안 지울 수 있지만 결국 소유한 회사가 검열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서피스 웹, 디웹을 사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지. 다크웹이라는 새끼, 다크웹. 얘들은 아예 접속 방식이 다릅니다. 크롬, 사파리, 엣지 이런 걸로 찾는 게 아니야. 우리도 방법을 알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동안 사용해온 네트워크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정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살면서 평생 이걸 이용할 이유가 없고요. 아마 안 할 거야, 여러분도. 원래는 이 다크웹이라는 게 정부 감시나 언론 탄압을 피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하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야, 시작은. 근데 이 장점을 범죄에 많이 악용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크웹 하면 다 범죄인 줄 알아. 이런데 올라오는 거는 뭐 처음 취지대로 정부 감시를 피할 수 있으니까 못 막아요. 뭐가 올라오든 뭘 하든. 특수 목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귀찮아. 복잡하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가끔 어쩌다가 뭐 아직 사이트를 소유한 회사도 확인 못한 영상이 방치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온 게. 그럼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 우연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은 제목이 베트남 정육점이면 굳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라고 써 있으면은.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뭐 인터넷 이런 데 올라온 거면은 대부분 사진이고 모자이크 돼 있을 거예요. 글로만 설명하고 있을 거야. 근데 영상이라고 써 있으면 뭐 좀 보는 거는 자제했으면 좋겠고 본 사실이 알려지면은 인생 난이도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고 얘기만 들어. 좀 하지 말라고 하면 얘기만 들으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여기서 끝내.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영상에 찍힌 그 V4 벤데타 그 아저씨는 체포됐는데 관련자들이 더 있는지 지금 추가 수사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영상 판매업자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안 아저씨가 가면 아저씨 영상 팔았다면 이 아저씨 금융 내역 뽑아서 찾으면 그만이야. 누구랑 거래했는지. 거래 내역이 있겠지.
그러면 보낸 사람 찾는 거는 일도 아닌데 아직 내막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 판매 루트를 몰라요, 이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대리 판매인이 있었다는 거야. 범인이 중국어도 꽤 잘했다고 합니다. 도안반상. 영상이 거래된 텔레그램 방들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어? 베트남, 중국이잖아. 베트남이야 홈그라운드니까 알아서 판매할 수 있다 쳐.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거야? 중국어가 되니까 할 수도 있는 건데 금융 내역이 없는 걸 봐서는 이게 또 다른 조직 체계가 있는 겁니다. 도안반상은 그러니까 일종의 영상만 제작하는 감독 역할이고요. 이걸 파는 배급사가 원흉이라고. 배급사. 그게 정황상 중국 쪽의 어떤 조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면은 도안반상은 이 새끼들과 지금 연락이 가능한 겁니다. 지시받고 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자백 받아내가지고 추적하면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도 도안반상이 자백하겠어요? 스너프 필름씩이나 만드는 조직과 관련이 돼 있다면은 말했을 경우에 충분히 보복당하기도 좋겠죠.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도안반상 죽이러 오겠어? 가족 건드린단 말이야. 이미 도안반상은 자기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사형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숨은 조직의 실체까지 까발려봤자 지 어깨에 아들 생일 박아놓는 사람이 걱정돼서 말하겠어? 혼자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건이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베트남에 시간 빌 게이츠, 방구석 셜록 형님들이 뭘 또 찾았어.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던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영상에서 응우옌 다세의 시신을 손질하는 도안반상을 보면은 처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능숙한 기술이 보인다고 하잖아. 이 새끼 익숙하다고, 이 행위가. 예전에 또 이런 적이 있었다. 뭐 이 의심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 띠엔 장이라고 1988년생이야. 베트남 안장성이란 데 살았고요. 인터넷에서는 호아쪼이로 더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호아쪼이는 아내가 있고 아들을 키우던 사람입니다. 우리 형님들은 이 사람도 2019년에 살해됐다고 의심하는 중이에요. 응우엔 답보다 먼저. 도안반상이 죽였다는 거지. 호아쪼이도 2014년부터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대. SNS에 죽고 싶다는 글을 많이 올렸고 응우엔 수어다시 자주 들어가던 사이트에서 댓글로 서로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어. 응우엔 닷도 우울증이죠. 얘도 우울증 있고 같은 사이트에서 도안반상과 말한 적이 있다고. 뭐냐고 이거 지금. 외모 불만과 가정사로 자존감이 낮았단 말이야. 얘도 맨날 SNS에 내 삶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누가 죽는 거 도와줘라 이런 거 자주 올렸고 국적이 같고 타인에 의한 죽음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다는 점과 도안반상과 똑같이 대화해봤다는 점에서 호아쪼이도 도안반상을 만났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형님들이 직업은 없고 시간만 많아서 그렇지 바보들이 아니라고. 2019년에 호안쪼이, 이 남자로 추정되는 남자의 목을 누가 자른 것 같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처럼 보이는 어두운 장소에서 옷을 또 벗은 남자가 응우엔 닷때랑 똑같아. 머리 없는 시신을 해체하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게 응우엔 닷의 스너프 필름과 또 유사하다는 거지. 칼의 모양, 시신 훼손 순서, 움직임들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호아쪼이가 진짜 2019년에 죽은 건 맞냐는 건데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 일단 이 사람의 생활 반응은 2020년에 있었습니다. 호아쪼이의 계정으로 특정 안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한 내역이 있어. 이상 성욕 사이트에 들어가 글도 쓰고 했단 말이야. 마더리스 뭐 이런 데서.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도안반상은 닷을 죽이고 얘 계정을 사용했잖아. 호아쪼이도 똑같이 죽은 거면은 얘 계정도 사용됐을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 호아쪼이의 가족이 생사를 2019년부터 모르고 있어. 그때부터 실종 상태였고요. 인터넷에서만 이 사람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도안반상의 또 다른 범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도용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거가 또 있는데 2019년 이전에 호아쪼이가 올리는 글을 보면은 얘가 어휘력이 좀 약하대. 띄어쓰기 잘 못 지키고 맞춤법 많이 틀리고 줄임말이나 은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베트남어는 표시가 문자에 이렇게 막 이렇게 반달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성조 표기인데 그걸 다 생략해.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비문을 많이 쓴다는 거죠. 내용도 거의 다 무슨 패션 우울증 걸린 것 같은 감성 뻘그리고. 근데 1년도 안 돼서 2020년부터는 갑자기 얘가 언어 구사력이 확 올라갔어요. 성조 다 지키고 오타나 줄임말 사용 빈도가 눈에 띄게 줍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뭐 지식인 같은 데가 있겠죠. 그런 데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답글도 잘 쓰고 대화형 글을 많이 올렸대요. 논리적이라는 거잖아, 지금. 자기 주장이. 문장이 길어졌고 글의 논리성도 생겼고 전달하는 바가 예전 같지 않게 명확해진 걸 봐서는 이 단기간에 베트남어를 공부해서라고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계정을 사용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죠. 그게 도안 반상이냐는 건데 일단 최근이에요. 호안 쪼이가 또 페북에서 누군가랑 대화한 내용을 보자면은 만약 누가 너의 죽음을 도와준다면 예를 들어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시키거나 목을 조르는 건데 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호안 쪼이가 하얀색으로 먼저 말을 건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그래 하자. 아 근데 그냥 내가 할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호안 쪼이가 스스로 하지 마라.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으면 그때 하자. 너 나처럼 늙은 사람이 그런 거 해줘도 괜찮냐? 그러니까 호안 쪼이는 아 그냥 이용만 당할까봐 무섭다. 그리고 다른 대화창을 또 보면은 파란색이 물어봐요. 너 살아있지? 최근에 응우엔 다시랑 연락한 적 있냐? 그러니까 호안 쪼이가 나도 응우엔 다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어? 너 다시랑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데? 너 걔네 집 아냐? 가족한테 알리게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호안 쪼이가 너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해라. 시간 낭비다. 알았어. 그럼 누가 응우엔 닷을 토막냈지? 내가. 뭐? 그러니까 호안 쪼이가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거야. 이거를 호안 쪼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호안 쪼이가 자기 계정을 쓴 거라면은 이 사람은 1988년생입니다. 닷의 사망을 아는 거 봐서는 2025년도에 대화겠죠. 그럼 호안 쪼이가 37살이야. 근데 자기를 늙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색하다는 거지. 정황상 호안 쪼이가 죽고 나서 도안 반상이 계정을 차지했다고 보는 게 좀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아저씨는 1968년생이니까 60 다 되는 나이야. 늙었다고 표현할 만하고 도안 반상으로 이 대화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훨씬 어울리는 화법이에요. 지금도 베트남 형님들은 호안 쪼이와 도안 반상의 관계를 추적 중인데 마땅치가 않나 봐 좀. 정황만 가지고 의심하는 단계고 베트남 공안이 이 사건도 뭐 지금 같이 병 앞에서 수사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알려진 게 없어.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커뮤에 지금 퍼진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정리만 한 겁니다. 이 이상 알려지고 있는 건 없어요. 이제는 뭐 다 베트남 공안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범죄 사건 꽤 오래 했지만 굉장히 희귀한 성격의 사건을 봐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대로 다큐 리뷰 준비해서 오고 뭐 중간에 또 이런 갑자기 큰 사건들 알게 되는 거 있으면은 꼭 다큐 리뷰만 안 해도 같이 준비해서 저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처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하임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드립니다.